여기 그림 같은 조입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앉은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오늘 이제 뭐 중간에 오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마케팅과 관련된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욕구를 알아야 되고, 그 욕구가 사실은 마켓이고, 그리고 그 욕구를 찾아내는 게 마케팅이고, 그리고 그 욕구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도출해가지고 최종 목표를 찾아내는 게 그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일단은 그 마케팅 자체가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은 마케팅 자체가 경영학이에요. 왜냐하면 마케팅 안에 STP라는 게 있고 포피하고 포엠이 있는데 그 경영학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어떻게든 관리를 잘 하는 건데 그게 포엠 관점인데 이 경영학 자체가 전체를 보면 시장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포엠이라는 나의 그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거기서 내가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포피인데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why하고 how하고 what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결국은 마케팅이고 그게 전략적 툴인데 그걸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욕구를 한번 보면 그 내공학적으로 보면 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소비자 행동론 또 앞에 보니까 좀 소비자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저는 조금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차이점 아시죠? 시스템과 프로세스. 시스템은 뭐고 프로세스는 뭔가?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게 시스템이고 눈에 안 보이는 움직이는 것이 프로세스다. 그렇게 정의를 제가 해볼 수 있어요.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체가 눈에 보이는 장기, 근육 이런 건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런 인체 장기가 막 움직이고 해. 근데 움직이는데 소화하는 데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먹고 나면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감지가 돼가지고 위산이 나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가 소화가 소장으로 소화되고 그건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빨간 건 전부 프로세스예요. 까만 거는 전부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기계공학적으로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구성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요소를 먼저 한번 보면 환경이라는 데서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자극을 받으면 그 감각기관이 센싱을 하잖아요. 그 센싱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화 시켜가지고 생체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1차 운동 감각 영역이 이 뇌에 있어요. 뇌에 이 척두 이 뇌에 보면 두정골하고 전두엽 그 사이가 여기 앞쪽은 운동 감각, 뒤쪽은 지각 감각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고 그리고 어느 감각이 양쪽에 있고 이 귀에서 가까운 요 대뇌피질 쪽이 척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느 감각이 있고요. 시각 감각이 어디 있냐면 후두골이 있어요. 이쪽에 눈에서 보는 게 요 뒤에 그 대뇌 피질에 그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영상을 보게 되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양쪽에서 들어온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후두엽 요 대뇌 피질 여기서 연산을 엄청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뒤쪽에 후두엽 이쪽이 어떻습니까? 기능이 막 굉장히 혹사당하죠. 그래서 3D 영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양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왼쪽으로 감각이 센싱이 되고 왼쪽에서 보는 거 오른쪽에 이쪽에서 센싱이 돼요.
그게 이제 지각이 돼가지고 운동 감각 영역에 이제 상이 맺히고 그게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해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여자가 이쁘다 뭐 얼굴에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까지는 아는데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와이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를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해요. 저 운동 감각 영역에 내가 상이 맺히면 그냥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건 다 아는데 이게 언제 봤더라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더라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대뇌피질에 기존 나의 기억들 그 기억이라는 거는 예전에 내가 정보에다가 어떤 경험적인 지혜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경험적인 지혜가 뭐냐면 그때의 그 감정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게 그 외부에서 나오는 자극과 결합돼 가지고 머릿속에 어느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상이 맺힌 거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대조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해가 됐다. 이것이 예전에 봤던 거지. 그거를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됐다는 말은 이 자극에 대해서 지각을 했고 이게 해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일일이 이해되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해석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외우고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정보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 그게 뭐죠? 지식 인식 장애예요. 사람들이 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밸류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게 그거를 우리는 지식 인식 장애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마케팅에 대해서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여기 포지셔닝이 뭐죠? 포지셔닝이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포지셔닝.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미지가 설계된 것을 자리 잡는. 그렇죠. 맞아요. 그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을 건가. 그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는 게 어떤 거죠? 자리를 잡는다는 건 차원이 있어야 돼. 차원이 결합이 되면 프레임이 돼요. 이 창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X차원과 Y차원이 있으니까 사각창이 생기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잖아요. 재단을 하잖아. 재단을. 그럼 그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뭘 프레임으로 틀을 짜낼 때 이렇게 재단을 할 때 그 틀이 그게 프레임이고 그 틀을 구성하는 각각의 X와 Y 축이 그게 차원인데 그 X와 Y 축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가치를 평가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X축으로 수치가 높고 Y축으로 수치가 높으면 이건 가치가 있다. 그죠? 그게 전략적 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왓이라는 거고. 그러면 STP에서 P가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브랜드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은 포지셔닝인데 고객들한테 우리가 보여질 제품의 위상.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설빙이라는 게 저가격대에다가 어떻습니까? 요 축이 두 개잖아요. 축이 연령이란 축과 여기 가격대란 축 두 개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디야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낮으면서 저가격에 우리가 이디야 하면 일반 시중 가격 다른 카페베네나 이런 데보다 한 60% 가격에 테이크아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을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20평대 이하로 쓰는 정책으로 갔지만 이디야. 근데 설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대는 이디야보다는 조금 높고 그러면서도 연령대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커버할 수 연령대가 높죠. 연령대가 다양하죠.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연령부터 높은 연령까지
어필할 수 있는 이게 설빙이란 이미지지. 그래서 설빙은 50대, 60대도 카페는 가기가 좀 그래도 설빙 그런 데는 팥빙수니까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가격대는 한 3,000원대, 4,000원대 부담 없이. 근데 더 비싸죠, 아마. 5,000원. 저기 보면 가격대는 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보더라도 이게 전체에서 어디에 그냥 포지셔닝 하면 사람들 왜 포지셔닝 하면 브랜드 포지셔닝인 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은 공부했는데 산만한 거야.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전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왜? 그 자체가 어떤 축에서 위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거기 지식 인식 장애. 이 해석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뇌하수체하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대뇌피질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운동 감각에서 시각 정보나 이런 게 맺혀있는 게 해마라는 데 단기 기억으로 갑니다. 여기서 해마가 어디에 있냐면 이 어디입니까? 여기 그 머리 딱 중간 그리고 눈 뒤쪽. 그래서 요 눈 뒤쪽 위쪽에 해마라는 데가 해마같이 생겼어요. 그런 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심상, 우리 모든 정보, 감각 정보라든지 시각 정보, 후두의 지각 정보, 그다음 후각 정보 이런 게 모든 게 조합이 된 심상에서 그게 딱 만들어집니다. 그게 단기 기억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의 스크린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재조합이 되어 만들어진 거예요. 뒤쪽에 여기서 생긴 거가 아니고 그래서 눈을 딱 감으면 어떻습니까? 외부 정보가 이제 차단이 되면 내가 그 외부 정보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후두엽에 일시적으로 그 잔상은 남아있지만은 그게 기억은 안 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모든 정보가 그 심상에는 해마에는 조합이 돼가지고 이런 거 그게 이미지라는 거야. 마음의 이미지는 심상은 해마에서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이건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내 머릿속에서 어느 뇌의 후두엽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데 눈을 감으면 기억을 못 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눈을 탁 감아. 그러면 에어컨 뒤 옆에 어디 옆에 조그만 뭔가 있을 거다. 그거 뭔지 한번 생각해 내봐라. 내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그죠? 근데 보면 저기 관이 뒤에 저리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네. 근데 눈을 감으면 어때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전체를 그냥 보고 있는데 집중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감았어. 그러면 후두엽에 운동 감각 영역에 이제 그 눈의 정보가 들어왔지만 그 기억은 못해. 그게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세상은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저 에어컨 뒤에는 관도 있고 자세히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 그러면 그건 어디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해마에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쓱 본 거는 기억을 못하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 그거는 여기 남아있는데 내가 해석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걸 잔상으로 남길 때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브랜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이 요 단계에서는 브랜드가 안 생겨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든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해석 과정을 저기 좋네, 기분이 좋네 해석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험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냐면 10시 되면은 컵라면 광고를 하잖아. 컵라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눈으로 보고 뭐 하는데 몸으로 감각이 뭐죠?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게 뭡니까? 컵라면이 보이고 몸으로 올라온 게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단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경험적인 거를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고예요, 광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또 감정적인 거를 계속 넣는 거야. 감정을.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든 좋게 하든 감정적인 걸 또 넣어가지고 이걸 더 강화를 시켜요. 그걸 뭐냐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기억하기 좋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기억하기 좋겠습니까? 그거는 실험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몇 배 더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은 금방 기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암기력이 좋을까요? 감정이 덜 풍부한 사람이 암기력이 좋을까요? 감정의 기복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기억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게 감정이에요. 컴퓨터의 레지스터가 뭐죠? 인덱스잖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끌어올 때 목차 역할을 하는 게 레지스터인데 우리 기억에서의 그런 목차 역할을 하는 거는 그게 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해마 바로 앞쪽에 편두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희노애락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해마하고 편두체하고 그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죠? 심상은 해마가 담당하고 감정은 편도체가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기억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정이 뒤죽박죽 됐던 게 한쪽으로 레지스터리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항상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을 떠올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감정하고 기억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게 경험적으로 더 기억이 잘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해요. 시상하부라는 데가 눈 바로 밑인데 거기에 인간의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요 동물적 욕구가 거기서 나와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눈에서 들어온 정보가 몸에서 들어온 정보가 운동 피질이라는 대뇌 여기 그리고 감각 피질 그 다음에 시각은 뒤쪽 그리고 척도엽 여기는 어느 영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있어요. 후두엽이 시각, 척두엽이 청각, 그 다음에 두정엽이 여기거든요. 두정엽이 뭐냐면 두정엽이 해석 과정을 담당을 해요. 원래. 근데 두정엽의 요 앞쪽 여기가 감각이라고 돼 있고 몸의 감각. 그 다음에 전두엽이 이제 여기 전두엽인데 운동 피질까지인데 이 운동 피질 이게 뭐냐면 운동을 계획 실행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 요 앞쪽 여기에 추상화 기능인데 결국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느끼는 모든 게 요 운동, 감각, 시각, 그 다음에 척도엽 여기에 그 언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식을 안 하면 그게 그냥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해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심상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결합이 되면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단기 기억이고 그게 이제 잠을 자면서 어떻습니까? 렘과 난렘을 병행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시냅스를 강화를 시키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관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인간의 욕구는 동물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가 있는데 그 동물적 욕구는 결국은 이 뇌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시상하부에서 희노애락이 나오고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동물적 욕구가 호르몬의 형태로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시장 세분화와 통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고객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야. 그럼 어떤 변수가 뭐죠? 고객의 욕구가 됐든 아니면 고객의 어떤 특징이 됐든 그런데 결국은 시장 세분화 변수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도 있을 거고 구매 형태나 사용 형태, 브랜드 충성도, 라이프 스타일 이건 뭐죠? 인간의 욕구예요.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처한 그 환경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다. 그럼 환경은 뭐죠? 사람의 성별, 나이, 지역, 연봉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뭐죠? 아까 5가지. 그럼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 설문조사하면 거기는 인간의 그 통계학적, 인구 통계학적인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뭐 매우 만족하다 이런 게 다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세그멘테이션의 기준은 인구 통계학적인 거하고 인간의 욕구 두 가지다. 근데 인간의 욕구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인데 상위 2개는 생각의 내고 하위 3개는 동물의 내다. 그리고 그 3개는 어디서 나온다? 시상하부, 내하수체에서 그런 걸 관장한다.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어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런 세그멘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 군집 분석이나 판별 분석, 분산 분석, 교차 뭐 분석 이런 테크닉이 통계 분석 기법인데 이걸 사용하면은 이런 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더라. 그거야. 그럼 통계 분석 기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통계 분석 기법 이 중에 뭘 사용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할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내일 모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 수준에 따라 그 온수기를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후 지역에 따라서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하는 거 이 두 가지 자 볼까요? 두 개 다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설베이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1번이 한대, 온대, 난대인데 난대 그 더운 지역에 고객이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고객 비율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학력으로 보니까 고학력인 사람이 뭐 아주 넓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구매 가능성이 저학력인 사람은 구매할 확률이 어떻습니까? 낮으면서 고객 비율은 뭐 이렇더라. 그리고 중학교가 이렇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을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지역에 의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학력에 의해서 해봤는데 자 볼까요? 여기서 한대 지역이 어떻습니까? 구매 가능성보다 난대 지역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통계 분석적으로 뭘 돌려가지고 난대 지역이 오히려 한대 지역이 더 온수기를 더 구매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서 고학력인 사람이 구매 가능성이 아주 뭐 구매를 안 한 사람부터 구매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해요. 그런데 중학교 학력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구매 가능성이 평균은 똑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고객 비율이 높아. 그리고 저학력인 사람은 아예 어떤 구매 가능성이 제일 평균이 낮으면서 어떤 고객 비율은 이래.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자, 볼까요? 온대보다 난대가 태양이 빛이 더 강하겠죠. 네. 그러면 효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온열기, 태양열 히터를 더 구매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어떻습니까? 태양열이 강하지가 않아요. 한 대는. 그죠?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중학교 학력보다는 저학력이 더 구매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학력일 때는 이 온수기에 대해서 이해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너무 고학력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비판적으로 본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사 보고서 쓸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통계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그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케팅 조사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목적과 수단에 의해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 정성조사, 정량조사는 했죠? 했죠? 앞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했잖아요. 관찰조사, 그죠?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로서의 델파의 기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언유, 비유에서 뭐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베이 조사는 또 있고, 그죠? 설베이 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뭐 센트럴 로케이팅 테스트가 CLT, 홈 유시지 테스트가 HUT,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자세히 안 했어요? 기술 조사할 때 서베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마케팅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마켓에 대해서 시장 조사 방법에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는데 2차 조사가 뭔지 아시죠? 2차 조사는 자료 조사하는 거고 1차 조사는 설베이와 같이 직접 내가 조사하는 거고 그럼 먼저 처음에 할 때는 2차 조사부터 시작하죠. 뭐냐면 논문 조사라든지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모자라면 그때는 이제 탐색적 조사라든 기술적 조사라든 인가조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인가조사를 들어갈 때 거기 실제적 조사를 하는 방법론이 이게 정성조사냐 정량조사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런 걸 조사 방법론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는 게 어떤 설계냐 그 순수 설계 들어봤어요? 원시 설계. 그런 순수적인 설계나 이런 원시 설계, 이런 거 설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샘플링을 할 때 오차를 줄여야 되거든. 거기에 보면 노이즈가 끼면 안 되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제 설계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가 수집됐을 때,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가의 분석 기법들이 한 9가지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 요거 세 가지를 아울러서 우리는 마케팅 조사 방법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능력은 뭐냐면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통계 기법을 결정해야 되고 실제로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여러분이 그 툴을 알아야지 연장을 알아야지 연장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습은 뭐냐면 이런 엑셀이나 SPSS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걸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 작성인데 아까 말했듯이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뭐 숫자로 나올 거예요. 숫자로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해내는 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오실 때 노트북 가져오실 수 있어요? 네. 노트북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통계 분석을 하려면 노트북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져오시면 제가 한 내일 뭐 한 1시간, 2시간 설치하는 거 해보고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본격적으로 실습 한 4시간 해보고
그렇게요. 그렇게 됩니다. 자, 시장 조사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보면 시스템과 여기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시스템은 뭐냐면 구성하는 건데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샘플을 가지고 뭔가 재단을 하지. 정보를 재단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여기서 마켓을 수집을 하는 요 과정이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샘플을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재단하는 관 속에서 분석이 필요해요. 두 가지예요. 그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이 마켓에 있는 샘플 중에 어떤 특정된 편nhập된 거를 샘플링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요 중에 골고루 어떻게 샘플링을 할 건가가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샘플링을 잘 할 건가가 중요해요. 그게 그게 설계 방법이에요. 순수 설계, 원시 설계, 유사 설계. 그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때 어떻게 잘 샘플링을 할 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성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정량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인데 정량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설베이. 설베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CTL, CLT, 뭐 HUT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처음에는 요 샘플링을 할 때 정성 정량 조사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좋은가 첫 번째. 그리고 썼을 때 그게 제대로 노이즈 없이 이렇게 제대로 샘플링이 됐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거의 설계, 실험 설계예요. 실험 설계.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수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분석은 뭐죠? 통계 기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죠? 통계 기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는 수집하는 방법하고 수집할 때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차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장조사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장을 정확하게 무엇을 측정을 해야 될지 그 정의하는 단계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델파이가 아니고 그냥 전문가한테 가서 그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제일 필요한지 아니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는 리포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기 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 몇 명을 찾아가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 말할 거 아니야.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사장한테도 물어봐야지. 우리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물어보고 그러고 또 리포트 있는 거 찾아본 데 없어 별로. 그리고 정성적 연구 이건 뭐냐면 뭐죠? 정성적 연구라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성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찰조사법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조사해야 돼? 이 제품에 대해서 과연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조사 방법 설계를 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 설계를 하고 자 조사 방법 설계에는 뭐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으로 할 거냐 기술적으로 할 거냐 인과적으로 할 거냐 이게 조사 방법 목적이 아까 문제가 정의가 됐을 때 이게 우리가 무엇을 조사해야 될지를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 탐색적으로 갈 거냐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자료 그 핵심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낼 거냐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볼 거냐 아니면 그 관계 간에 인과적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거냐 그런 거를 한번
리서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조사 방법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와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데, 이제 수집했어. 그럼 부호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엑셀에다 쳐넣는 거예요. 그걸 부호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렇게 넣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통계적 분석 데이터를 내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프로세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로 해결이 돼요.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럼 그 무엇을 조사인지 정해졌으면 조사 수집,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까? 그리고 그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설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자료가 수집이 됐을 때 어떤 통계 기법으로 우리가 돌렸을 때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리포트로 내가 의견을 만들까? 요게 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놓은 게 엄청 복잡하죠. 이거 다 무시하세요. 제가 그냥 이거는 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통계 분석하면 막 엄청 뭐가 주르륵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책 보면 막 이 책 보면 이 내용 이거 보면 머리 아파요. 그죠? 이 머리 아파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힘드니까 5분 쉬었다가 요거는 또